자, 수업 진행할게요. 자, 오늘 진행할 거는 비모수적 추론 들어갑니다. 비모수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자, 비모수적과 모수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모수적, 그리고 비모수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자, 모수적, 비모수적. 이거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하지만 앞에 수업할 때 아마 모수적, 비모수적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계하면서.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자기가 아는 부분만큼. 자, 답이 없어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답이 없으면 그냥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수적은 평균이 80점이다. 이런 거. 80점이다. 이런 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어떤 모수 값이 있는 것, 대표할 평균값, 이런 어, 모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 값이 있는 것, 분포가 있는 것, 이런 거를 모수적이다. 자, 비모수적은 어떤 거? 단순히 순위 비교만 되는 거,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이다. 1등, 2등, 3등이다. 이렇게. 아니면, 영희가 철수보다 점수가 높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죠.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평균 점수 이런 거가 없어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 이런 등수나 이런 단순 비교, 뭐 순위 비교 이럴 경우에 비모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모수적은 분포에 대한 제약이라는 거 정규 분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 분산과 같은 모수 자체보다 그냥 분포 형태의 난 검증을 합니다. 1등, 2등, 3등이 몇 명 있는지 이렇게. 자, 그래서 분포의 형태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되고요. 간측값들의 순위나 두 간측값 사이 부호, 중앙값들을 이해 검증한다. 자, 평균이 아니고 중앙값. 자, 민감하지는 않겠죠. 모수적인 방법이 더 민감하고 하니까 민감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명목 서열 척도에 사용하고요. 자, 명목 척도에 런 테스트, 카이 제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서열 척도에는 어, 홀모코르프, 스미르노프, 부호 검정, 사인 테스트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란색 부분, 런 테스트와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파란색 부분을 외워두시고 요거는 일단 보기로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요 파란색 부분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모코로프랑 맨 휘트니, 크루스칼 요 정도 외워두시고요. 사인 테스트가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사인 테스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열 척도에 있고 명목 척도에는 런 테스트와 카이 제곱, 주로 카이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 대상 집단수에 따른 모수, 비모수적 추론 방법이고요. 자, 우리 모수적 검정으로는 어제 했었죠. 자, 비교 대상이 하나의 경우에는 one sample t-test 두 개일 때 중에서 독립과 대응이 있었어요. 자, 비교 대상이 두 개일 때 독립과 대응이 있었어요. 독립일 때는 two sample t-test, 대응일 때는 paired t-test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독립과 대응은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 대상이 두 개입니다.
비교 대상 두 개인데 독립과 대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독립과 대응. 자, 독립은 서로 다른 두 그룹이죠.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또는 20대, 30대 이렇게 소득을 비교한다든지 남자, 여자 키 비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독립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할 때 독립 비교입니다. 대응은 같은 대상이에요. 같은 대상인데 전후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전후 체중 비교, 뭐 교육을 받기 전후 시험 비교 이렇게 전후 비교, 약을 복용 전과 후, 뭐 혈압의 변화를 비교 이렇게 전후 비교가 보편적으로 대응 그리고 다변량의 경우에 독립일 경우 어, 세 그룹을 비교하는 것일 거고요. 대응도 뭐, 교육 전, 후, 뭐 또 그 외에 또 시험 본 후,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독립과 대응, 비교 집단 수 비교가 될 겁니다. 자, 그럴 거예요. 모수적 검정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오늘 할 거는 비모수적 검정 중에서 명목촉조일 때는 카이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하나일 때는 적합성 검정을 하고요. 적합성은 관측값이 기대하는 평균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것. 자, 그리고 관련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비모수적 검정의 명목적도 중에 어, 독립, 비교 대상이 두 개이면서 독립일 경우 카이 제곱 동질성 검정, 독립성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카이 제곱이 아니라 MC 랜노머 테스트를 하고요. K 다변량 중에서 어, 독립일 경우에는 카이 제곱이 들어갑니다. 대응일 경우에는 다른 거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비모수적 검정에는 서열 척도와 연속형이 있고요. 자, 비모수적 검정에 이런 윌콕 사일랭 테스트 더 있고요. 요거 사인 테스트를 좀 볼게요. 사인 테스트, 사인 테스트. 여기에도 사인 테스트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사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요 나머지들은 앞에서도 했던 내용이고요. 독립일 경우에 이렇게 그리고 독립일 경우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비모수적 검정의 비교 집단수가 하나일 때 사인 테스트, 두 개일 때 대응의 사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부호 검정의 중앙값 차이를 검정하는 비모수적 방법. 이거는 뭐예요? 비교 집단이 몇 개다? 중앙값 차이를 검정하니까 비교 집단이 하나죠. 비교 집단이 하나죠. 그래서 이 사인 테스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일 표본. 그래서 부호 검정인데 단일
표본 부호 검정이라고 합니다. One simple sign test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 집단이 하나일 때 사인 테스트를 말하는 단일 표본 부호 검정이고요. 자, 짝을 이루는 두 개의 관찰값이 크거나 작은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변하나의 차이를 검정하는 것. 이거는 짝을 이룬다는 거는 뭐예요? 대응이죠, 대응. 자, 그래서 이거는 대응 표본입니다. 대응 표본이고요. 자, 대응 표본이고 fair sign test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호 검정은 단일도 있고 단일도 있고 대응도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홀모그로프는 비교 집단 하나일 때 비모수적 테스트이다. 요거입니다. 콜모고로프. 콜모고로프는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거든요. 자, 콜모고로프는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네, 된다. 자, 세 개 이상일 때 크루스칼, 크루스칼, 크루스칼 왈리스 H 테스트를 한다. 맨 휘트니스 검정은 두 개 이상일 때 한다.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 맨 휘트니 검정은 두 개의 독립 표본 비교를 할 때 한다. 어, 윙콕은 윙콕은 두 개일 때 독립과 독립과 대응, 아 독립과 두 개의 독립일 때 윙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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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테스트, 랭 테스트. 자, 이렇게 된다. 자, 조금 복잡했지만 요거 다 외우지 않더라도 뒤에 또 예제 필요한 예제 여기에서 다 하진 않지만 몇 개제 예제 몇 가지 예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해하면 되니까 지금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 카이 제곱. 자, 카이 제곱의 양면성. 자, 카이 제곱은 분명히 비모수적 검정, 명목 척도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카이 제곱은 이렇게 비모수적 비교 집단수가 하나일 때, 그리고 두 개나 다변량일 때도 독립일 경우에는 썼습니다. 자, 대응에는 아닙니다. 대응은 아니고 독립일 경우에만 카이 제곱을 썼어요. 그죠? 그죠? 대응에는 맥리마를 썼고요. 그죠? 호란을 썼고요. 대응에는. 그리고 독립일 때는 카이 제곱을 썼어요. 이거는 비모수에만 쓰는 게 아니라 모수에도 쓰입니다. 여기 표에서는 지금 적어 놓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도 카이 제곱이 쓰이고요. 여기에서도 카이 제곱이 쓰입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은 모수에도 쓰이고 비모수에도 쓰인다라는 거 표에서는 빠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모수에 사용하는 것들은 모수적 검정이 안 될 경우, 모수적 검정은 t-테스트 하죠. 모수가 안 될 경우 이런 비모수를 쓴다. 그죠? 그리고 카이 제곱은 모수 검정에도 씁니다. 네. 모수에도 쓰고 비모수에도 쓴다. 그래서 모수 검정에도 쓰고 비모수적 검정에도 쓴다. 그래서 비모수적 추론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비모수적이죠. 이것도 다 비모수적.
비모수인데 카의 제곱이 나왔어요. 카의 제곱은 모수도 쓰고 비모수도 씁니다. 당연히 비모수죠. 비모수에도 써요. 자, 이렇게 비모수적 추력 종류가 아닌 것은 하면 카의 제곱이 답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니고, 자, 비모수적 추론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런 테스트, 사인 테스트, 카이 제곱, 검정 분포 하고, 아노바. 이렇게 나온다면 답이 뭐예요? 아노바죠. 자, 요거, 카이 제곱은 모수, 비모수 다 쓰이기 때문에 비모수적 추론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카이 제곱이 답이에요. 근데 비모수적 추론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넌 테스트, 사인 테스트, 카이 제곱, 검정 분포 하고 아노바 테스트 또는 티 테스트 이렇게 나온다면 티 테스트나 아노바 테스트가 답이죠. 자, 이렇게 카이 제곱은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 적합도, 동질성, 독립성 검정이 있습니다. 적합도 검정은 한 개의 범주형 변수와 각 그룹별 비율과 특정 상수비가 같은지 검정. 이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과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맨델의 법칙이 9대 3대 3대 1이라고 알고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이 이미 알고 있는 비율이 진짜 맞는지 내가 적합도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합하다. 맨델의 법칙이 이거다라는 거는 뭐예요? 귀무가설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대립가설을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대립가설. 이거를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각 뭐 1부터 6까지 각각 6분의 1이야 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비율이 이미 알고 있는 비율 이미 알고 있는 비율 이거는 귀무가설이죠. 근데 내가 6분의 1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볼 거야. 테스트해 볼 거야. 이거는 내가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 6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거는 내가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비율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율과 비교하는 거. 자, 동질성 검정은 여러 그룹의 분포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각 집단이 유사한 성향을 가지는지 여러 그룹, 각 집단, 여러 그룹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자, 남자와 여자, 여러 그룹이죠. 여러 그룹이죠. 남자, 여자 음료 선호도가 동일한지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유사한 성향을 가지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남자와 여자 음료 선호도가 동일한지, 영화 장르 선호도, 남자가 뭐 액션이 몇 프로, 액션이 40%, 로맨스가 30%, 코미디가 30%, 여자는 액션 35%, 로맨스 35%, 코미디 35% 이렇게 이런 비율을 가진다. 두 그룹의 선호도가 비슷하냐, 다르냐. 이걸 비교하는 게 독립성, 아, 동질성. 두 그룹이 동질하냐. 선호도가 다르다는 거야. 남자는 액션을 더 선호하고 여자는 로맨스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선호도를 비교하는 거. 독립성. 두 개의 범주가 서로 독립적인지. 자, 이거는 두 특성이 서로 같은지. 예를 들면 두 개의 범주, 두 개의 범주. 학력과 연봉. 자, 학력과
연봉. 두 개 범주죠. 두 개 범주입니다. 학력과 연봉이, 학력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은가를 비교하는 거죠.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취미가 다른가. 이런 거가 독립성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독립적인지 검정. 자, 그래서 독립, 여기, 이런 것도 있죠. 도로 형태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 정도, 관련성, 이런 거 독립성. 두 개의 범주가 서로 연관 있는지, 관련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 넘어갈게요. 파이 제곱의 검정, 적합도, 동질성, 독립성 검정.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예요? 적합도에는 변수의 분포가 기대 분포가 같다. 혈액형의 비율이 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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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귀무가설. 근데 나의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같지 않을걸? 내가 이거를 실험해 볼게. 라는 거예요. 네. 이게 대립가설. 네. 변수 분포. 자, 동질성은 집단감 변수의 분포. 남자, 여자의 음료 선호도가 동일해. 집단 간 분포가 동일해. 자, 독립성은 두 변수는 연관성이 없다. 남자, 여자 선호도 연관성이 없다. 남자, 여자 누가 콜라 더 좋아하는지 뭐 연관성이 없다. 근데 대립가설은 연관성이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적합도, 동질성, 독립성. 자, 그래서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 R 코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출 연체, 대출 연체, 대출 연체 부분 디폴트에서 가지고 온 연체 부분 이거는 student 학생인지 아닌지 자 해서 앞에 가지고 온 거를 행 뒤로 가지고 온 거를 열로 두고요. 학생 학생이면서 대출한 비율이 127 학생이 아니면서 대출한 게 206 됐죠? 학생이 아니면서 대출 안 한 거. 이런 거.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쭉 볼게요. 책의 내용이고요. 비무가설은 학생 여부와 연체 여부 간의 독립성이 있다. 자, 우리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은 두 개의 범주가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죠.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는 게 귀무가설. 근데 어,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근데 대립 가설은 상관이 있을걸? 이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워서 어, 한번 해본다는 거죠. 상관이 있을걸? 독립성이 없다는 거죠. 학생과 대출 연체 여부는 독립성이 없다라는 거는 두 변수 간 유의미한 어떤 관련이 있다. 학생 이고이고의 아니고에 따라서 대출 여부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 이 말은 학생과 비학생이 연체 차이가 있다. 그 말은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독립성이 있다라는 것은 두 개 차이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요거 차이 이해하셨죠?
하의 제곱 검정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범주 간 차이. 요것도 범주, 음, 요것도 범주죠. 범주 간 차이를 분석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카이 제곱 테스트. 여기 있죠? 명령어 카이 제곱 테스트. 카이 제곱 테스트. 요 두 개 범주. 있죠? 카이 제곱 테스트 명령어. 자, 그래서 p-value가 이렇게 나왔대요. p-value가 이렇게 나와서 0.05보다 작죠. 그래서 5% 유의 수준에서 기무 가설을 기각합니다. 그러면 학생 여부와 연체 여부 간에 독립성이 없다.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학생과 비학생 연체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p-value로 알 수가 있고요. 독립성이 없으므로 학생과 비학생 연체 차이가 존재한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쉽죠? 자, 이게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 이렇게 R코드를 보면서 카이 제곱이 비모수적이고 범주, 범주를 이용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자, 부호 검정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호 검정은요. 단일 표본, 원 샘플, 대응 표본, 페어 투 샘플. 자, 이렇게 샘플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 중에서도 대응일 때 가능하다. 독립일 때 아니고, 그죠? 대응일 때. 자, 그래서 데이터의 순위를 계산하여 중앙값보다 작거나 큰 순위에 대한 분포를 이용한 비모수적 검정. 중앙값보다 작다, 크다 이런 분포를 이용하는 것. 자, 대응 표본이 서로 연관성 있는 경우 짝지어진 두 개의 관찰치 크고 작음을 표시 이렇게 한다. 자, 새로운 약물 투여 전후 관찰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거. 이런 거 부호 검정.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1번, 2번 답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통계 검정 중 표본 특성이 두 개 표본 이상일 때 비모수입니다. 비모수적 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중에서 어떤 거다? 우리 앞에 있죠? 어떻게? 카이 제곱. 나머지는 비모수적. 이것도 다 비모수적인데 여기에서 t 테스트가 있으면 t 테스트가 다. 아노바가 들어있으면 아노바가 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고 다 비모수 중에서 다 비모수적일 때 카이 스퀘어가 있으면 카이 스퀘어가 답이라고 했죠. 그렇죠? 카이 제곱은 비모수를 포함, 모수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은 데이터의 순위를 계산하여 중심 위치, 중앙 값보다 작거나 큰 순위에 대한 분포를 이용하는 비모수 검정은 사인 테스트였죠. 사인 테스트에 두 가지가 있었죠. 단일 표본, 대응 표본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대응 표본에 해당하는 거죠. 통계적 추론에서 모집단의 모수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수적 방법과 비교해서 네, 3번, 4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모집단의 모수를 검증하기 위해, 모집단의 모수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의 특징.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비모수적 검증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맞죠? 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관측된 자료가 특정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없는 경우. 맞죠? 음, 비모수적 방법의 특징이니까. 맞죠? 비모수적 방법. 특징, 맞아요. 분포의 모수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분포의 형태에 대해서. 그쵸? 맞고. 비무수적 검정에는 관측지 절대적 크기. 절대적 크기? 아니죠. 절대적 크기는 모수죠. 그리고 평균 분산, 평균이 들어가도 모수죠. 자, 절대적 크기, 평균, 어, 정규, 분포, 이런 값들이 들어오면 모수. 그리고 중앙값, 이런 것들. 뭐, 이런 제약 없고, 정규 분포 따르지 않고 중앙값 분산으로만 한다. 뭐 이러면 비모수. 순위,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평균 분산은 모수다. 이런 말이 들어오면 모수다. 중앙값 이러면 비모수. 자, 카이제곱 검정에서 기대값과 관측값 차이, 검정 동계랑 유의확률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대값과 관측값의 차이가. 자, 이거는 그냥 기대값과 관측값의 차이가 클수록 검정 통계량 값이 증가하고 유의 확률이 작아진다. 요거죠. 그죠? 그래서 기대값과 관측값의 차이가 클수록 검제 통계량 값이 증가하고 검제 통계량 값이 증가하면 유의 확률이 작아지는. 이거는 반비례 관계고요. 자, 그래서 기대값은 어, 예상한 판매량, 관측값은 실제 판매량. 그죠? 4번 옳지 않은 것. yes, no, yes는 카이 제곱. 우리 나왔던 거다. 그죠? 카이 제곱. 카이 제곱 검정은 맞죠? 차이가 없다. 독립적이다. 귀무가설은 서로 독립적이다. 차이가 없다. 이 말은 차이가 없다. 그 말은 귀무가설은 학생과 여학생 연체가 같다. 독립적이라는 거는 같다. 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맞죠. 학생과. 네. 학생과 비학생 간의 연체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거는 귀무가설이에요. 귀무가설. 귀무가설인데 여기에 보면 P밸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학생과 비학생 간 연체 차이가 5% 유의사 수준에 존재하죠. 존재한다는 거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대립가설을 채택하니까 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학생과 비학생 간의 연체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대립 가설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귀무가설은 귀무가설은 같다, 독립적이다. 대립 가설은 서로 독립이다,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 이미 귀무가설을 기각했죠, 내용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독립, 요게 되는 거죠. 서로 독립적이다. 자, 용어 정리.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잔차.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변하는 수, 설명변수라고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y는 뭐 fx, 아니 y는 2ax. 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어, x에 해당하는 것, 이 어떤 독립변수, 내가 x축, 이 x축의 값에 따라 나오는 요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y는 종속변수, x는 독립변수. y에 해당, x에 해당. 그죠? 잔차는 실제 데이터의 값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선, 이 실제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선을 끄죠. 선형회계에서. 그랬을 때 모집단 오차, 잔차가 생깁니다. 이 모집단에서의 실제 값과 측정값의 차이, 잔차라고 합니다. 자, 모집단일 경우에는 오차라고 하고 표본 집단에서는 잔차라고 하는 거. 자, 회귀 분석의 기유.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고요. 독립 변수 간의 종속 변수 값 예측하는 거 맞고요. 어, 일반 선형 회귀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명목 척도, 서열 척도로 구성된 경우 이산형 변수이고 구간 비율 척도일 때는 연속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가 연속형이냐, 어, 독립 변수가 명목 척도냐, 서열 척도냐, 또는 연속형이냐의 차이고요. 종속 변수는 연속 변수입니다. 종속 변수는 무조건 연속. 자, 선 그어야 된다. 어떠한 경우도 선을 끊겠죠. 자, 어떤 경우에도 선을 끊는데 이 변수, 이 변수, 독립 변수는 서열, 명목척도이어도 가능하고 연속도 가능하다. 하지만 종속 변수는 연속형일 때만 회귀 분석을 쓴다. 자, 요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선형 회귀.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x와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잘 설명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우리가 찾는 게 선형 회귀고요. 한 개의 독립 변수일 때 단순 선형 회귀, 둘 이상 독립 변수일 때 다중 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다중 선형 회귀일 때 이 값들이 추가가 되겠죠.
자, 배기모형의 가정. 선형, 독립, 정규, 등분산성, 비상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앞에 그림에서 봤던 선형이어야 하고요. x가 증가하면 y도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선형성, 직선형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네. 아, 자, 그 다음에 독립성. 잔차들끼리는, 그러니까 독립변수들끼리는 관련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 성적도 비례해서 상승을 하죠. 근데 우리 방 집값을 예측할 때 나중에 상관 분석할 건데 음, 집값을 예측할 때 독립 변수들 음, 서로 영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독립 변수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평수가 넓은 것과 방의 개수 많은 거는 방의 개수 많은 것과 평수가 넓은 거는 되게 서로 영향이 많죠. 이 두 개의 변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두 변수 간에 서로 영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집값을 예측할 때 평수와 위치, 이거는 전혀 상관없죠. 네, 이렇게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독립 변수가. 정규성은 정상성,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한다. 정규성. 그래서 등분산성은 동력 변수들의 모든 값들에 대해 잔차항들이 분포가 동일해야 된다. 분포가 동일해야 된다. 비상관성. 전차들끼리 상관이 없어야 한다. 네. 자, 한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분산성은 소득이 높든 낮든 오차 범위가 비슷해야 되는데 특정 구역의 오차 범위가 커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모델 진단 그래프. 자, 지금 시간이 52분이라서 10분 쉬었다가 11시 2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